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이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전에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미증시가 휴장이라 오후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시장이 한 2주째 이렇게 네. 옆으로 좀 행보하니까 약간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만큼 네. 이제 6월 달에 우리 시장이 워낙 좀 뜨겁게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행보 조정 구조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뭐 시장 이슈하고 가장 좀 맞닿아 있는 이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미스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고용이 좋았는데 이 고용이 좋은 건 호재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는 오늘 네. 신고가를 치고 끝났어요. 네. 나스닥 지수가 뭐 1% 넘게 또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너무 좋은 이제 14만 7천 건 정도 이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기록이 이제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간밤에 달러도 좀 강세 전환이 좀 됐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위로 튀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 욕구가 조금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용 미스테리 그 전날에 발표됐던 어젯밤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그 전날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다라는 게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3만 3천 건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발표된 6월 달에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는 14만 7천 건이 증가했다. 물론 집계하는 기간이 다르니까 이제 숫자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발표된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 지표에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자리를 이제 늘린 것도 같이 이제 집계가 됐다는 거거든요. 정부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7만 개가 넘게 늘었기 때문에 사실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나면 민간 부문은 일자리가 분명히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간밤에 이제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7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 살아나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외국인 기관들의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양시장 다 사이좋게 1%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는데 하루 만에 그 기대감이 이제 꺾여버리니까 오늘 양대 지수가 급락이 좀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또 내일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 휴장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터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 전환되고 10년물 국채 금리 오르고 또 7월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심리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들을 좀 쏟아내면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좀 유지를 좀 시켜주면 좋은데 오늘 하락하는 폭 자체가 어제 오른 것보다 더 심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덩달아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후퇴 고용 지표가 워낙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한 게 분명히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6월 달 FOMC에서 점도표 공개가 됐었잖아요. 하반기 때 2번, 9월 달 1번, 12월 달 1번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일정은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용의 사실 내용을 좀 뜯어보면 분명히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11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12월 달에 또 하는 3번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이제 제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게 아니라 하반기에 2번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건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가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매도세 속에 조금 강하게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의 추세 자체는 큰 변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용 미스테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고용 지표 간 엇갈린 흐름이 확인되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좀 전에 노광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네.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지금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빠지고 있기 네. 때문에 상승 종목 중에 특징주를 이제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어차피 이제 한국가스공사 분명히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지금 조방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주사, 금융사, 그다음에 조선방산원전 맞아요. 이런 종목들이 상반기 때 우리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를 했었고 또 최근에 3,000포인트, 3,100포인트를 뚫을 때도 이 지금 조방원 종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제 발효를 좀 시행을 할 텐데 사실은 나머지 종목들은 좀 세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무리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엄청난 지금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업들은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서민들은 또 이 공공요금 인상된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따진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올리고 가스요금 인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오전장에 좀 강하게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또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가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에 급등한 한국가스공사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을 좀 짚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내내 우리가 이제 지금 조방원 종목을 가지고 정말 좀 쏠쏠한 수익과 재미를 좀 느꼈는데 이게 네. 웬걸 7월 되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게 이제 감지가 좀 되고 있죠. 특히 조선 방산 원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어제 그제였죠. 어제 그제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본장이 끝나고 나서 폴란드의 이제 2차 수주 대략 한 9조 원 가까운 이제 뭐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이제 계약을 성사를 시켰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어제 개장하고 슈팅이 들어오더니 그 자리가 고점이었어요. 이틀 동안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K세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로템 주주분들은 뭐 폴란드 2차 수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 모르는 분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최근에 특히 5월 이후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그 2차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선반영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론 치고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틀 만에 무려 20% 가까이 주가가 급락한다라는 거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선업이 상당히 좀 중요한 좀 지렛대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막 한 일주일 만에 거의 뭐 15%, 20%씩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건 이제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쉬는 동안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는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저점이 높아져야 그래야 이제 지수의 레벨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이제 지수사라든지 금융회사, 증권사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후폭풍으로 단기 조정도 조금 거칠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상방을 뚫질 못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내외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770포인트에서 780포인트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주도 업종의 어떤 변화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조선 방산 원전 종목들은 또다시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뭐 길어야 저는 한 달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 보거든요. 지금 벌써 한 1, 2주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길어야 뭐 한 7월 중순, 7월 말, 특히 7월 달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에는 우리가 방산, 원전, 조선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하고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는 동안에 저점이 서서히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좀 보시고 그동안에 이제 공략 못했던 분들은 저점 공략 보유하고 고점에 조금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를 통해서 반등 시에 이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급락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지금 조방원 종목들의 이제 전략을 간단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모멘텀에도 숨고르기 중인 방산주, 현대로템을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어제 편입했던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쉬면서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까요? 오늘 사실 버티는 종목이 별로 네. 없어서 오늘 시장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뭐 한 2, 3% 정도 수준이면은 좀 덜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P5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를 재개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부터 전방에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제 끝나고 나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까지도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린다라고 해서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하면 18만 원 정도 이제 내외에서 저점이 이제 만들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가장 먼저 또 박스권을 뚫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표가 2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 캐펙스를 얼마나 더 늘린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월요일에 편입했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목표가 4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바이오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요게 제가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네. 이틀 전에 제가 AS를 좀 해드렸는데 다행히 어제도 반등 들어오고 오늘도 지금 10%가 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오가노이드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조금 큰 경쟁자가 이제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졌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니 오죽했으면 삼성그룹이 이 오가노이드 시장에 관심을 갖겠냐. 앞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FDA가 사실상 이제 동물 실험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이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오늘 약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겨우 매수가 근처까지 딱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추세가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4만 원을 좀 뚫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 걸로 보니까요. 오늘도 저는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지금 가격 36,000원에서 38,000원대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가 11% 수익 중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지주사 종목들 세론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그야말로 세론 뉴스예요. 지금 하나도 고점 대비하면 25%가 넘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법 개정안 자체를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시지 말고 그동안에 어쨌든 한 6개월 이상 상법 개정 선거운동 할 때부터 계속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호재성 이슈가 주가에 먼저 반영된 측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단순히 상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실행을 하느냐 또 국정 운영을 할 때 이 상법 개정과 함께 얼마나 좀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 나가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배당 소득세 이제 분리과세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제 후속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나의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지금 세금을 부과를 시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이 생겼다라고 치면 둘이 소득을 합쳐버리면 1억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한 20몇 프로 세금 내고 끝날 게 종합과세를 해버리니까 45% 세율을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식시장에다가 크게 배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에 그냥 15.4%만 내고 끝나게 만들어주면 큰 돈들이 주식시장에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신속하게
신속하게 좀 처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또 지주회사나 금융사 그리고 이제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슈가 절대 뭐 법안 통과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 국내 증시를 중장기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장 쉬어가는 흐름 속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소외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이제 일주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전력 인프라 다음으로 통신 인프라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14,000원 현재가로 KMW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5G 통신 장비 기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니 결국에는 또 AI 산업의 경쟁력은 통신 인프라가 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겠어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이 통신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놔서 초고속 인터넷,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 잘 돼 있고 통신 인프라 잘 깔려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먼저 진행이 되고 나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도 반드시 같이 병행이 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KMW 주가를 보시면은 5월 말부터 뭔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RFHIC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이 미국의 이제 주파수 할당이 다시 이제 개시된다라는 거. 초고주역대 이제 주파수가 2026년 6월이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주파수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이제 과정들이 미국 통신 기업들로부터 시작이 좀 되고 그 사업권을 따낸 기업들은 공격적인 이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비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솔리드 미국 이제 법인에 또 공급을 하기 위한 한 200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 공시까지 나왔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인프라 기업들도 전력 인프라 기업들처럼 미국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소외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받는 구간에서 통신 인프라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KMW를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KMW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는 55,200원 현재가로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번 주가 소외주들이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딱 이틀 전부터 바닥에서 주가가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16만 원 하던 주가가 거의 지금 18만 원 근처까지 딱 3일 만에 10%가 넘게 급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은 결국 실적이잖아요. 진펜트라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00억 원 정도, 작년에 350억밖에 매출이 안 나왔어요. PBM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등재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바람에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적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 이제 그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또 셀트리온 홀딩스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1조 원 정도 이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합병이라든지 M&A를 하는데 이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과의 2차 합병 이슈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또 셀트리온 제약은 시총이 또 셀트리온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바닥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약 모멘텀에 주목받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도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오후 4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좀 진행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시장이 좀 크게 좀 밀리고 있어서 시장 진단 좀 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꼭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들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